네, 그럼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을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국내 증시를 보면 정말 수급이 얇아지면서 이 대형주 안에서도 손바뀜 현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또 이슈별로 종목별로 저희가 수급이 붙은 종목들 자세한 투자 전략 두 분 통해서 세워보도록 할게요. 유창희 본부장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섹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BM 승인 이제는 믿어도 될지 두 분의 인사이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삼성전자가 3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저조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HBM3 주요 고객사 품질 테스트의 중요한 단계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삼성전자, 이 엔비디아가 이 주요 고객사가 아닐까 하는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면서 삼성전자 현재 6만 원 선을 시원하게 돌파했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삼성전자가 지금도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이 약간의 부재한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삼성전자,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믿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나온 뉴스에 그냥 재탕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 전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조건부 승인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확인시켜줬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4분기 어떻게 보면 한 분기 밀린 거죠. 원래 3분기에 공급한다고 했는데 4분기부터 제품을 좀 공급하겠다고 한 것이고 내년에 이제 조금 더 생산을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한 건데 다만 여기서 왜 엔비디아라는 얘기를 안 했는지를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러니까 정말로 요즘에 삼성제를 워낙 제가 안 좋게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릴 수도 있는 건데 어쩌면 엔비디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당연히 일부 공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엔비디아 쪽이 아니라 AMD라든지 다른 쪽으로 해서의 어떤 제품 공급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엔비디아라고 명확하게 딱 지정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의 흐름들은 앞으로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주가는 일단은 최근에 삼성전자 보면 55,000원 저점을 찍어주고 좀 반등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속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여기서 바로 7만 전자 간다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당분간 상단이 한 6만 한 3, 4천 원 그리고 하단이 한 5만 한 5, 6천 원 정도 선에서 박스권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확실하게 4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확인됐을 때 그러니까 단순하게 레거시 쪽만이 아니라 최첨단 반도체 AI 쪽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게 확인됐을 때 주가가 본격적인 반등을 추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은 약간의 보수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지 좀 짚어주시고요. 삼성전자 매수 기회로 봐도 되나요? 컨퍼런스 콜보다 중요한 내용이 네. 해외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아직 시장에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 HBM 쪽에서 이제 오히려 HBM을 지금 장비를 발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의 역할이 좀 바뀔 수 있다는 게 좀 핵심적인 부분인데 트렌드포스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요. HBM5가 20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HBM4는 16단까지 출시가 될 건데 이렇게 단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 칩을 설계를 하고 HBM을 설계를 하고 칩을 쌓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진다라는 부분에서 이 역할을 TSMC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의혹이 좀 제기가 됐고요. 향후에 이제 16단 이상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 되면 기존에 이제 HBM을 설계를 하고 쌓는 역할을 SK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이 역할 자체가 이 대만의 TSMC가 그냥 GPU 업체랑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TSMC가 지금 TC 본더나 하이브리드 본더의 고객사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약간 투자의 판도가 좀 바뀌는 듯한 그런 이슈가 이제 해외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HBM의 설계라든가 또는 쌓는 역할이 없어도 된다면
삼성전자는 충분히 기회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투자를 TSMC가 대신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내 이제 HBM 관련된 밸류체인 쪽에서는 보셔야 될 거는 하이브리드 본등으로 가도 수혜를 보는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보셔도 되고 삼성전자는 이 HBM을 계속해서 좀 관련된 이슈를 추적해 보시고 해외 이슈를 기민하게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삼성전자가 강한 데 이어서 또 삼성전자 향수해주도 오늘 강합니다.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이 앞으로 삼성전자 향수해주도 눈여겨봐야 된다,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YC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윗꼬리를 단 상태인데 한미반도체, 그에 반해서 SK하이닉스의 또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는 한미반도체는 오늘 또 파란불을 켜고 있거든요.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이라면 네. YC에 그러면 베팅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아무래도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YC에 이제 수급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는 부분도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근데 좋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갔을 때까지 대체가 되지 않는 기업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뭐 반도체 설계나 쌓는 과정을 TSMC가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 뭐 고객사가 바뀔 뿐이지 관련된 기술은 그대로 있는 기업들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이제 타격을 입지 않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분기상으로 좀 실적이나 매출이 늦게 뒤처져서 실적이 좀 미스나지 않을 만한 종목들군 위주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저는 지금 삼성밸류체인이나 뭐 HBM 관련된 종목들 둘 다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향이나 뭐 HBM이나 둘 다 괜찮다. 대신에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관련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HPSP가 예스티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기술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재 해당 기사가 삭제된 상황이고요. 한 증권사에서 미리 써놓은 기사를 테스트하다가 잘못 올라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두 기업의 변동성이 정말 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HPSP가 장중에 18%대까지 급등했다가 현재는 1%대까지 강보합권 수준으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유창희 대표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 전략 좀 짚어주실게요. 이 HPSP 승소했다, 뭔가 그런 기미가 있으니까 미리 그런 기사도 써놓은 게 아닐까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소송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예스티가 HPSP가 가지고 있는 고압수소 어닐링 관련돼서 좀 기술력이 좀 있다고 하면서 작년에 사실은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HPSP가 소송을 좀 걸었고, 그러면서 약간 이제 예스티는 좀 주가가 둘 다 주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만약에 HPSP가 소송에서 이긴 게 맞다라면 약간 독과점적인 흐름들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최근에 진짜 올해 여름 그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보면 거의 한 마이너스 50% 이상 주가가 하락해 있는데 추가 반전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찾았다 생각하고 있고, EST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다시 이제 아래 거리 길게 나왔지만 주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제 이게 또 항소를 할 겁니다. 근데 항소를 하더라도 일단은 HPSP 쪽으로 해가지고 좀 유리한 어떤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일단은 EST는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고, HPSP는 조금은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어요.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반도체 소부장 종목 나도 지금부터 좀 모아가 볼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당분간은 삼성 쪽 관련된 기업들이 좀 이슈가 계속 이슈몰이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도 사실은 삼성향 기업들이 좀 강한 편이죠. 뭐 대표적으로 제우스, 그리고 뭐 네오센, 뭐 이런 기업들인데 정말 HBM3E가 이제 통과를 해서 4분기에 공급이 된다라면 이쪽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에 조금 더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 하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준비해 오셨다고 하셔가지고. 네, 저는 그래서 네오셈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 윗꼬리가 좀 나오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약간 계속해서 지각 변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어요. 뭐 아까 앞에서 뭐 TSMC 관련돼서 이슈도 좀 말씀하셨고, 꼭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전통 D램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최첨단 반도체로 가는데 이게 여러 방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은 뭐 통일된 게 없습니다. 뭐 삼성, 하이닉스, 뭐 TSMC, 뭐 각자 자기들 노선이 따로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승기를 잡는 회사가 앞으로 뭐 5년, 10년을 좀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고부가치 DRAM 시장의 급성장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뭐 CXL이라든지 PIM 기반의 고부가치 DRAM 시장의 성장을 감안한다라면 CXL 관련해서 이제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 CXL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네오셈은 관련된 장비를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조금 더 나온다라면 오늘 약간 윗꼬리가 나오고 있지만 한 14,000원 정도까지는 11월 중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1,8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이게 이제 되게 좀 타이트하게 잡은 건데요. 오늘 시가 언저리입니다. 시가가 11,000원인데 한 1,800원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기술적으로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창희 본부장 오늘 네오셈을 오늘 또 매수해놓은 종목 공략주로 또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목표가를 1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오늘 오전장에 10% 넘게 11%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 한 3%대 상승세 그치고 있습니다. 장중 눌림목 구간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수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 일부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간의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번 달 30개 가까운 종목이 10월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 증시 지수도 참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김병진 매니저님. 네.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좀 쉬어가고 있지만 또 트럼프 당선의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더라고요. 연말 랠리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좀 지금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기회라고 이제 보고 기회다. 있고요. 이 미국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누가 돼도 이 한국의 제약바이오, 특히나 이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CDMO 관련된 기업은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해리스 부통령도 이제 추진 정책하는 게 어쨌든 약가이나 추진 정책이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약가를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저렴한 약을 수입하겠다라는 정책들을 밝혔어요. 이게 결국에는 미국의 이제 이 메디케어, 이 의료 비용을 좀 낮추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국내에서 이제 저렴하게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이 관련돼서 CGMP 미국의 FDA 인증을 받은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결국에 이제 사실 이 제약 바이오 쪽이 인구 고령화가 될수록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건강을 좀 유지를 해야 우리가 노동을 할 수 있잖아요. 노동이 결국 소득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 노동과 소득, 건강을 유지하려면 비용 자체라는 것들이 또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료비 지출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커질 거고 이 의료비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고가로 유지됐을 때는 전체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향후에는 다양한 이제 글로벌 국가에서 뭐 약가 일화라든가 바이오시밀러가 좀 대중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관련돼서 이제 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또 FDA나 뭐 미국의 빅파마 관련된 기업들 이슈를 살펴보면 9월 달에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M&A 관련된 사례가 14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 14건을 분석해 보니까 RNA를 비롯한 유전자 치료제들 관련돼서 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요. 릴리나 노보노디스크, 노바티스가 관련한 딜을 체결했는데 국내에 또 mRNA 관련된 종목들이 핫한 그런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유전적 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요인이 한 20-30% 되고 나머지 70-80%는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관련된 치료제들이 새롭게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뭐 제약 바이오는 RNA 테마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위탁 생산 테마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정말 많은 모멘텀들이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 혼재 있잖아요. 네. 어떤 모멘텀을 가진 종목에 집중해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의약품 CDMO 관련된 CDMO. 기업인 바이넥스를 지금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FDA 실사 때문에 가동률이 좀 하락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사를 어느 정도 마쳤고 2025년 1월 송도 공장에서 미국 FDA CGMP 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CGMP 인증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이제 생산 능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보유 라인 중에 가장 큰 5,000리터의 가동을 통해서 실적 성장이 내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셀트리온이나 앱테드 바이오 같은 대형 제약사와 협업을 통해서 FDA 실사 통과와 함께 바로 이제 수주 물량과 같이 이제 인증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는 국내 대형 제약사와 실제 174억 원 규모의 물량 공급 계약도 체결했고, 이게 하반기부터 이제 납품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2025년도는 수익의 원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현재 주가도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매입이 충분히 가능하다. 24,000원 정도에서 매입 가능하고 25,000원 이상 목표가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병재 매니저님 오늘 바이넥스를 또 공략 가능한 공략주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상승을 기대해보자라고 CDMO 모멘텀을 가진 기업에 주목해보자라는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슈에 따라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원전과 방산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전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체코 반독점 당국이 한수원과 맺었던 체코와의 원전 수주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5% 넘게 밀리고 있고요. 원전주들이 오늘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체코 협상단 11월에 우리나라에 방문한다라고 하면서 원전 협상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지금 이 노이즈가 우리나라 원전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근에 또 원전주들이 좀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네. 사실은 죄송합니다. 그 체코 수주를 했을 때 예상되던 내용들이었어요. 저가 수주를 했기 때문에 저가 수주 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프랑스가 아마 한번 딴지를 걸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있었고, 또 웨스팅하우스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히 발목을 잡으면서 자기들이 로열티를 가져가든 뭘 하든, 그러니까 묘기는 우리나라가 부리고 돈은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려고 하는 행태를 보일 것이다. 이건 그전에도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도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두 개가 동시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는 저는 약간의 영향은 일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예상됐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체코가 저가 수주했다라는 인식이 나오면서 수주했을 때는 주가가 올라왔었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다 하락을 하면서 거의 최저점 언저리까지 빠졌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주를 설사 못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있었느냐? 전 그건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올라온 거는 체코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죠. SMR 때문에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이 SMR에 관련돼서의 확실한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다라면 그와 관련돼서 묶였던 기업들은 주가는 하락이 나오겠지만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제한된 하락, 그러면서 반전을 깨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중소형 원전주들은 사실은 이번 SMR 이슈가 있을 때 주가가 올라온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하락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서 더 빠질 자리가 있느냐? 전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체코 관련해서는 오늘 내일 다음 주까지 계속 노이즈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도 어떤 발언을 할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떤 또 정치권에서도 반박을 할 거고, 또 체코에서도 이게 내일 당장 결론이 뚝딱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관련된 노이즈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로 인해서 하락은 오늘 혹은 내일 정도면 끝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 최근의 상승세는 SMR 덕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MR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은 약간의 조정세를 딛고 반등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은 방산주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도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장 초반에 중소형 방산주와 드론주로도 시세가 몰렸는데요. 김병진 매니저님. 네. 요즘 북한의 이런 대응이 심상치가 않아요. 방산주들은 전망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방산주들은 아직까지 그래도 투자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 실적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폴란드에 이제 수주를 했던 부분이 이제서 막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상 3분기, 4분기 실적을 열어놓고 보면 굉장히 실적이 또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이제 금융 지원이라든가 뭐 또는 금액 자체가 워낙에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수주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매출 실적으로 인식되는 부분, 매출 인식이 되는 부분이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훨씬 짧기 때문에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매매 관점으로 보셔도 되겠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방산주들은 아직까지 이 주가가 실적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더 추가 상승세를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은 화장품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실적 데이를 기다리면서 저희가 지금부터 좀 모아가도 괜찮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중에 VT가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현재는 한 6%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반기부터 중국 수출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소식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병주 매니저님, 네. 리들샷 저도 쓰고 있거든요. 이게 참 괜찮더라고요. 네. VT가 이 리들샷이라는 이 효자 상품 하나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바라봐도 괜찮나요? VT는 지금 바라봐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VT가 이제 잘하는 점은 좀 시장에 민감하다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뭐 최소 주문 생산이라든가 뭐 AI라든가 뭐 실시간으로 이 고객들의 이제 니즈를 파악을 해서 바로바로 이것들을 반영해서 판매를 한다라든가 뭐 재고를 많이 쌓아놓지 않기 위해서 뭐 이런 조사라든가 AI들을 많이 탑재를 해가지고 판매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상품의 혁신성을 봤을 때도 뭐 니드를 좀 포함해가지고 화장품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굉장히 혁신성이 높아서 이게 이제 해외 사업을 계속해서 강화를 할 거잖아요. 해외 사업을 해외 진출하게 되면은 뭐 지금은 이제 뭐 일본이라든가 한국에서 매출이 많이 나왔다면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으로 진출하면 매출 다변화에 따라서 실적도 굉장히 안정화될 거고 화장품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 되고 11월 달에 또 이제 광군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중국 광군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향으로도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모멘텀 살아날 수 있고 뭐 12월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이런 소비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소비재주도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군제를 또 앞두고 소비재도 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광군제 모멘텀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VT는 11월 14일에 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장이 끝날 때쯤이나 장이 마친 이후에 또 실적이 발표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한테도 네. 한번 여쭤볼게요. 뭐 VT를 제외하고 나서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ODM 기업들도 있고 최근에 용기를 만드는 회사 펌텍코리아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고요. 대표적인 또 화장품의 대장주로 꼽히는 실리콘투도 11월 14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11월 달 화장품주들의 실적이 속속 발표되는데 어떤 기업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화장품 쪽으로 보신다라면 한국콜마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뭐 인디 브랜드든 뭐든 일단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의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중국이죠. 중국이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없다 뭐 계속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경기 부양 발표 나온 지 이제 한 달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 또 어떤 기대감들 다음 주 이후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국의 어떤 매출이 화장품 소비가 늘어난다라면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 수혜를 입을 수 있고요. 또 이제 한국콜마 하면 최근에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마존이죠. 아마존 관련해서 어떤 판매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어쨌든 블랙 프라이데이가 11월 마지막 주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쇼핑을 할 때 딱 그날 하루만 쇼핑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전후로 해서 계속 쇼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 연중 제일 큰 소비 시즌에 들어온다라는 거 본다라면 좀 화장품 중에서는 한국콜마를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기업 내에서 한국콜마를 콕 집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실적이 또 발표된 기업들이 있어서 짧게 좀 대응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에이스 현대미포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일단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현대미포 현재 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 현대그룹주들이 최근에 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 네. LG 현대미포 그러면 지금 세론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저는 세론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컨센서스 추정치를 좀 상회했죠. 그러니까 네. 하나오션은 실적 미달했어요. 근데 삼성중공업, 뭐 HD 현대그룹 다 실적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약간 조정이 나왔어요. 특히 이번 주에 조선주들이 좀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하나오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본다라면 여기서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도 3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4천억 원 가까이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연속 흑자, 6분기 연속 흑자인데 조선업종은 어떻게 또 보세요? 저는 뭐 조선업종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추세가 살아있는 섹터를 딱 말하라 그러면 금융주하고 조선 그리고 뭐 일부 바이오 말고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반도체 뭐 탄력성은 좀 좋게 나오지만 저점에서 반등을 주는 거고 나머지는 조금 더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추세로 본다라면 조선주 계속 지켜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 이후 지금은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등세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 네오셈, 김병진 매니저 바이넥스 각각 목표가 14,000원, 25,0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